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다시 동력학에 앞으로 돌아와서. 왜 앞으로 돌아오냐? 제가 지금 정리라는 시점에서는 지금 동력학도 뒤에 응답 스펙트럼 갔다가 다시 앞에 왔다가 뭐 자유진동 하다가 하모닉 모션 하다가 감쇄 없는 거 하다가 막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번에는 응답 스펙트럼 쪽에서 이제 스펙트럼 그리는 거 했다가 다시 이제 앞쪽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한 거 중에 어떤 동적 평형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뒤에 외력이 보통 이게 지진력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가하는 하중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0인 게 자유진동이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여기 감쇄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거는, 그죠? 감쇄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스코스 댐핑으로 해서 점성 감쇄로 가정을 해서 속도에 비례하는 걸로 이제 동적 평형 방정식을 만든다 라고 했었고, 우리는 이게 없는 게 비감쇄, 이게 있는 게 감쇄.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있는 것까지 했습니다. 있는 것까지 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쓰면 있는 것까지. 아직 지금 정리하는 시점에서는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감쇄가 있는 시스템에 어떤 거요? 자유진동까지 했고, 자유진동까지 해서 그거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UT는 2에 이렇게 사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됐고, U0에 코사인 W dt. 이거를 바로 쓰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미분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어디에서? 감쇄가 있는 자유진동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서 다 했기 때문에 꼭 보시거나 해야 됩니다. 아니면 책에 있는 거를 참조하시거나 꼭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고. 지금 조금 유의 깊게 보실 거는 여기는 오메가 아니 n이죠. 오메가 n은 언제 나왔어요? 감쇄 없을 때, 감쇄 텀이 없을 때에 대한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감쇄가 없을 때 해서 루트 n분의 k라는, 그죠? 요거 어디서 나왔다고요? mu.c 없고 ku의 0을 풀어서 여기 나왔고, 고유 진동수. 앞에 고유란 말은 이렇게 n이 붙죠. 보통 어떤 자료나 책에서는 n이 안 붙은 경우가 있는데 n분의 k로 돼 있으면 이제 고유 진동수를 의미하고, 여기는 내추럴 프리퀀시가 됩니다. 내추럴에 대한 약자로 n을 쓰는 거고, 어쨌건 이렇게 되고 응답이 sin dt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는 정리를 다 한 상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오메가 d는 어떻게 됐냐면 n의 1 마이너스 사이의 제곱이다. 그러고 봤더니 그 사이는 뭐예요? 감쇄비죠. 감쇄비도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감쇄비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CCR분의 C다. 여기는 댐핑 상수죠. 여기 동적 평형 방정식에 있는 C를 의미하고, 여기를 크리티컬 감쇄라고 해서 2루트 MK분의 C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크리티컬 감쇄가 뭐예요? 감쇄의 크기에 따라서 요 감쇄가 있는 시스템의 응답이 진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감쇄가 크리티컬 감쇄비, 즉 C가 크리티컬 감쇄보다 크거나, 즉 같아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진동하는 게 진동 안 하고 푹.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거, 자전거, 그죠? 완충장치 생각하시면 돼요. 진동하지 않고 쓱 정지해버리는.
그렇게 되는 경계가 크리티컬 댐핑이었고 진동하지 않을 경계다. 그래서 요 밑에 감쇄, 임계 감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쇄비는 요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구조물은 기껏해야 몇 프로예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건 내진 설계할 때 5% 정도 보죠. 즉 감쇄비로 따지면 0.05. 크리티컬 감쇄의 기껏해야 5% 정도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쓱 진동하지 않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운동한다고요? 쫙 해서 이렇게 운동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감쇄가 있으면 감소하는구나. 비교해보면 우리가 감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 진폭이 줄어들지 않고 쭉 일정하게 어떤 주기로? 고유 진동수로. 고유 진동수와 주기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2파이를 tn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유 진동수 하면 고유 주기도 아는 거예요. 즉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을 때 한 사이클 도느냐. 그게 주기죠. 주기의 개념이고. 그래서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되고, 그러고 여기는 잠깐 지우고 이거를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목표부터 정리를 하면 지금 목표가 첫 번째가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가 저희가 감쇄비를 한번 어떻게 추정해 볼 거예요. 감쇄비를 추정해 보기 위해서 그 로가리즘 디크리먼트라 그러나요? 로가리즘 디크리먼트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개념을 통해서 실제 감쇄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까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3개 정도로 짧게 나눠서 하면 얼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맨날 길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번에는 계속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시계를 보고 있어요. 지루할 때쯤, 목이 아플 때쯤 그만해야겠다.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다. 그죠? 그래도 성격상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그죠?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동력학을 공부하면서도 동력학이 하다 보면 재밌는데, 물론 지금도 당연히 다 모르겠죠.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재밌는데 이제 문제가 중간에 막 어느 특정 부분에서 이걸 안 하고 모르면 좀 막 궁금해요. 그죠? 궁금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좀 나는 되도록이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냥 해 나가면 짚고 요거는 요렇게 전 이해했다 라는 거를 좀 빈틈없이, 빠진 거 없이. 빈틈은 많죠. 제가 설명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개념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많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최대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이제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런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프만 그리면, 그죠? 심심하니까,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고. 딱 요식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식 보시면
얘 보면 지금 세타가 요 안이 코사인 세타잖아요. 오메가 dt가. 그죠? 얘를 세타라고 보면 각이 같죠. 즉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요 두 녀석이 제곱해서 빠지면서 요 뒤의 항을 어떤 사인에 대한 함수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면 이게 주기가 계속 변하는 게 아니고 주기는 일정하고 주기는 2파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요 알파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된 거라고요. 요 그래프는. 그죠? 진폭은 계속 1이고 근데 앞에 거가 나오니까 진폭이 어떻게 돼요? 요거의 제곱만큼 그런 개념으로 요 그래프를 아래 그래프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프를 봐주시면 약간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즉 이 뒤에 것만 따지면 진폭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그죠? 주기가 여기 즉 2파이를 오메가 d로 나눈 것만큼의 주기를 가지면서 계속 영원히 진동하는데 요 앞에 녀석 2의 마이너스 감소에 비해 오메가 n의 t가 이 점점 응답을 감소시킨다 라는 거를 아시면 요거에 대한 인벨러 커브라고 하나요? 요거 좀 여기를 쭉 따라가는 요 지금 요 그래프에 따라가는 라인이 대충 어떻게 되냐면 루트 u0의 제곱 오메가 d의 u0의 플러스 이거 이렇게 하니까 또 숫자가 커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빨간색으로 해서 얘를 그냥 a라고 두고 얘를 그냥 b라고 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크기에서 2의 마이너스 감세 위에 오메가 n의 t가 될 거다. 이 라인이. 그죠? 요 라인은 마이너스 붙여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2의 마이너스 n의 t가 될 거다. 근데 그 뒤에 항이 계속 진동하는 텀이 있으니까 실제 응답은 요 안에서 쭉쭉쭉쭉쭉쭉 감소하겠죠. 그죠? 요렇게 점점 응답이 감소한다. 얘에 대해서 되니까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짝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떨어질 겁니다. 감쇄가 응답이 그게 점성 감쇄에 대한 응답은 그렇게 되는 거고 나중에 마찰 감쇄나 쿨론 감쇄를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요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TD라고요. TD 그죠? 감쇄가 있는 다시 한번 여기 관계는 어떻게 돼요? 더블 오메가 D와 댐핑이 있을 때, 요 댐트예요. D는 댐트의 약자고 감쇄가 있을 때는 감쇄가 없을 때보다 감쇄비 요것만큼 뺀 것만큼 작죠. 오메가 D가 즉 오메가가 더 작다는 얘기는 T는 크다는 얘기죠. 그죠? 주기와는 반대. 즉 감쇄가 있으면 진동수 값은 줄어드니까 주기는 좀 더 증가하겠구나. 즉 감쇄가 있는 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주기가 좀 더 길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물을 다루는 구조물은 기껏해야 감쇄비 몇이라고요? 5%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것도 했습니다. 한 거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 20%까지는 어떻다고요? 오메가 n이나 오메가 d나 거의 같다. 별발 차이가 없다. 즉 그 말은 감쇄가 있는 시스템에 대한 주기나 감쇄가 없는 시스템의 주기나 대부분의 구조물 정도 감쇄비가 적은 구조물 정도에서는 어떻다고요?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갖다고 놓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다고요.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자동차나 기계같이 감쇄가 큰 거는 당연히 감쇄가 있는 게 훨씬 주기가 길 거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것도 한번 언급드렸고, 어쨌건 여기는 하나의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쭉 이렇게 진동하는 사이클이 TD가 된다. 여기 이 정도 아시면 일단 대략적으로 그래프, 여기는 초기 조건 있죠? 초기 기울기가 속도, 여기가 초기 변이, 초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쭉 감소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수학적으로는 영원히 진동할 거다. 근데 실제 시스템에서는 마찰이란 게 있기 때문에, 마찰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멈출 거다. 그죠? 보통 마찰이 그렇잖아요. 마찰력보다 커야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 작아지면 멈출 거다. 그죠? 이렇게 돼서 첫 번째로 요 그래프, 대충 그래프 이해하시는 거. 요렇게 감소하겠구나. 요거 인벨리 커브는 요렇게 되고, 대충. 그죠? 이걸 감소시키는 거는 2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nt구나. 여기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섞여 있다는 거. WD랑 WN이랑 이걸 풀 때 왜냐면 WD를 오메가 n에 루트의 1 마이너스 감쇄비의 제곱을 계속 갖고 다니면 식이 복잡해져서 얘를 하나로 이렇게 치환했다고요. 치환해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요 앞에 감소되는 거는 WD가 아니고 WN에 대한 걸로 돼 있죠. 즉 요런 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기는 이렇게 된다. 여기에는 삼각함수의 합성 개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에 대한 그래프가 이해되시면 먼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첫 번째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